왜 빵댕이요? 잠깐만 이거 녹화됐네. 영상 시작하자. 근데 별이 하나가 안 보여요. 별이 하나가 안 보여? 어디 별이 안 보여요? 오른쪽. 오른쪽 별? 여기 됐어? 아 거기 약간 너무. 너무 안쪽이야? 살짝 왼쪽. 그냥 이쯤에 맞아. 한국 말하라. 아니 그 아까 쌤이 손을 대고 있던 데서. 여기. 그래서 쌤 지금 거기에서 살짝 오른쪽. 네 거기. 요즘 하면 돼? 알겠어. 자 보자. 됐다. 자 이제 마음 편해? 완벽주의자구나. 자 극한의 제3의 문제가 나옵니다. 진위 확률이 뭐야? 진짜 가짜. 그치 진짜 가짜 판단하는 거니까 참고지 판정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참고지 판정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해석이 편한데,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의 극한을 머릿속에 담아놓을 수는 없다. 그치? 그래서 얘는 증명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진위를 판정을 하냐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그걸 이용해서 참과 거짓이 판단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한의 성질이 뭐였지? 만약에 두 함수가 뭐 하고 있을 때만 수렴 하고 있을 때만 무슨 배도 가능하고 실수배도 가능하고 무슨 연산도 가능한데 가치기 연산도 가능한데 그 중에 나눗셈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라. 그렇죠? 자, 쉽게 표현해서 수렴하는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까지는 모조리 무엇한다를 쓸 수 있고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수렴 나누기 수렴을 했을 때는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나누는 수렴값이 뭐가 되지 않아야 된다?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치? 실수배에 대한 얘기는 그냥 상식이라 생각하고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gx의 극한값이 gx 곱하기 fx, fx 곱하기 gx. 자, 이 둘의 도배 함수의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과연 gx의 극한값은 존재할 것인가? 요거 참 거짓을 판단한다는 건데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인 이유는? 0. 뭐가요? fx가 0이면 되죠. 그쵸. 여기는 존재하는 극한값 두 가지를 가지고 gx의 극한을 만들 때 분명히 여기 뒤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앞에 있는 대상을 뭐 할 건데? 나누어 줄 건데, 그럼 fx 곱하기 gx를 자, 지금 fx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럼 gx의 극한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긴 하나 여기 있는 fx가 어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0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얘가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태다. 그치? 자, 그러므로 얘는 자, 당연히 거짓이 지른다.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해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니은에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gx가 극한이 존재하는 상태고, 얘가 만약에 수렴하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2fx 마이너스 gx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fx의 제곱이라는 것에 극한은 수렴한다. 얘는 참 거짓. 참? 얘는 왜 참? 응? 왜 참? 수렴 곱하기 수렴. fx가 수렴한다는 말은 없잖아. 이 보면 이제 수렴.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더 하래. 그쵸? 여기는 이 두 수렴하는 함수를 무슨 셈하면 덧셈해서 연립해서 누구의 수렴성을 밝힐 수 있고 fx의 수렴성을 밝힐 수 있고, 그럼 반대로 뺄셈하면 누구의 수렴성도 gx의 수렴성도 밝힐 수 있다는 거다. 그치? 그럼 이 둘을 연립하는 과정에서 자, 이 둘을 자, 덧셈함으로써 더하게 되면 몇 fx가 수렴하는 거고 3fx가 수렴하는 거고, 그럼 실수배니까 fx도 뭐 한다? 수렴한다. 자, fx가 수렴하니까 얘는 fx의 제곱이라서 뭐 곱하기 뭐라서? 수렴 곱하기 수렴이라서 무엇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라서 자, 이 지문은 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전부 다 주어진 조건들에서 모두 무엇한다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수렴하거나 극한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의 성질에 따라서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그냥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얘를 판정하지 못하는 지문이 있어. 왜? 수렴하는 함수들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함수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럼 그러한 상태일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대표 관례를 이용해서 거짓을 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대표 관례들을 많이 기억할수록 유리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쌤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는데 a로 보냈는데 fx 더하기 gx라는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극한이 만약에 수렴하면 수렴하려고 하면 됩니다.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자 fx 또는 a로 보낼 때 g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자 참고지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하는 동안 몇 가지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관계에 대한 우리 저기 진입학년 저번 때는 했다, 그렇죠? 거짓.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응? 응? 거짓하면 돼요. 네? 거짓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거짓이요. 거짓이야. 참이라는 거. 또 에어컨 또 약해졌어. 참. 거짓. 거짓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재현이까지 여섯. 자, 찬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6대 5네. 사회기 원업이. 정답은 거짓입니다. 거짓인 이유는요? 거에서 응. A에 X만 했으니까 생길 수 있는 같은 차수일 때. 그러니까 뭐 더하기 3 마이너스 네. 3이거나 자극하니 더삼 마삼 마삼 더삼 이렇게 해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극하니 무극하니. 그쵸. 지금 합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이 꼭 극한값이 존재할 필요성은 없어. 그런 증명은 없었잖아. 그치? 반대는 가능하죠.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 합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치?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xA의 주변부의 상황을 봤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을 보는 건데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보는 거다. 그치? 근데 fx 만약에 왼쪽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함수값이 1로 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a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라고 생성을 한다 쳐보자. 그럼 gx는 반대로 어떻게 연출을 해볼까? x의 기준에서 막 1. 그치? 마이너스 1가 오다가 다시 어디로 틀어버리는 거? 1로 쭉 틀어가 버린다 치면 어차피 우극한, 좌극한 길이의 합은 얼마가 될 거고 그럼 1 더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0이 될 거고 우극한 길이의 합도 얼마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서 0이 될 거니까 그치? 분명히 얘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두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은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인 거지. 그럼 이게 합뿐만 아니라 두 함수가 무슨 셈되어 있어도 곱셈되어 있어도 같은 맥락의 얘기지 않을까? 쌤 이렇게 되면 극한값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하면 돼? 달라지게 바꾸면 되겠지. 네. 어떻게 바꿀까? 0, 1, 1, 0. 여기 1, 0이면 곱하면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곱하면 존재하는데 한 개는 그 곱하면 존재하는데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않아도 된다는 거,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의 연출로부터 곱한 거나 더한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무슨 셈도 덧셈이 되면 뺄셈도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로 증명할 수 있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있는데 뒤에 뺀거 극한까지 존재한다 해서 무조건 얘들이 수렴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 그치?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무한대로 뭐 할 때? 발산할 때. 그치?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랑 x 마이너스 x분의 1 분다치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트가 더 있긴 한데 그 세트 더 있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대소관계하면서 지문 한번 탔다. 그치? 확인해볼까? 기억하고 있겠지? 확인하고 가야지. 자, 예를 들어서 fx가 gx보다 크고 hx보다 작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 리미트 x를 자, 무한대로 보낼 때 gx-hx의 극한값이 0이면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참거지? 참. 참이죠. 거지. 거짓? 참거지. 참. 거짓이 없죠. 저 맞습니까? 왜 거짓이었습니까? 모르죠. 방금 했던 거. 뭘 모르죠야 방금 했던 거 얘기한 건데. hx가 어떤 형태의 함수고 만약에 x 플러스 x분의 1이고 얘가 뭐 형태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형태면 둘은 지금 그 차이의 극한값은 분명히 0으로 수렴하겠지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지. 네.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면 얘를 어디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 hx 어디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fx를 어디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성립하려면 자, 두 가지 조건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양쪽에 있는 것들이 모두 무엇한다 해야 되고 수렴해야 되고 동시에 그 수렴값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만 조임 정리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조건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자, 이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극한 파트는 끝이 나고 자,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진입 판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뒤에 나오는 연속한 함수의 성질도 얘기를 할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성질도 얘기할 거야. 근데 방금 연속한 함수의 성질이라고 했지. 그 연속을 따지는 내용이 전부 다 극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과 연속의 성질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진입 판별이 또 어디에서도 쓰일 거다? 연속에 대한 판정에도 쓰일 거고 무슨 가능의 판정에도 쓰일 거다? 미분 가능의 판정에서 반드시 쓰일 겁니다. 알겠지? 그 조건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극한 진입 판별할 때 꼼꼼하게 해놓으셔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